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네, 다시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새로운 방식의 걷기 운동 방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이 걷기 운동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뭐 많은 분들께서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걷기 운동 열풍이 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걷기 운동하면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근력 강화 운동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가깝고, 그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은 약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만으로 하체 근력을 다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하체 근력 운동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방식의 걷기 운동 방법은 이 걸으면서 하체 운동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또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뭐 장비랑 장소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건강 효과는 뭐 심폐 기능이 향상이 되고요. 당연히 유산소 운동이니까 뭐 심장이랑 폐 당연히 향상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심장이 기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뭐 혈압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 그다음에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면역도 좋아지고요. 정형외과 영역에서 본다면은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뼈가 좀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관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관절을 운동하게 되면은 관절 주변을 싸고 있는 막을 활액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활액막에서 활액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활액이란 물질이 무릎 속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라는 것은 사실 연골이 맞닿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 속에 윤활유가 많으면은 당연히 연골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윤활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활액막에서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히알루론산이 바로 우리가 만든 연골 주사의 주 성분입니다. 당연히 만성질환 예방 효과도 있겠죠. 네, 커피향 가정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잠깐 질문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걷기 운동이 좋다고 1시간만 걸어도 다리 방사통이 더 심해져서 종아리가 찌릿거리고 무거운데 참고 걸어야 하나요? 걷기 운동하는데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없다고 해서 천천히 걷다가 조금 속도 내서 걸으면 다리 아파서 다시 천천히 걷는데 이렇게 걸어도 허리 디스크에 안 좋나요? 네. 커피향 가든님께서 너무 오늘 강의 주제에 딱 맞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허리 디스크에 걷기 운동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같은 허리 디스크라도 허리 디스크가 심한 분이 있고 안 심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허리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걷기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내가 1시간을 걸었는데 다리 방사통이 더 심해진다면은 디스크가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더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참고 걸으시면 오히려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조금 빨리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측면에서는 천천히 걷는 게 유산소 운동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완전 새로운 방식의 걷기 운동은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서 유산소 운동보다는 다리 근력 운동 위주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걷기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 전망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 전망각이란 거는 이 옆에서 봤을 때 배 쪽으로 볼록한 커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걸을 때 배 쪽으로 볼록한 커브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슴을 펴야 됩니다. 가슴을 펴면 당연히 시선은 정면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어깨는 편하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허리 전망각을 못 편다. 허리가 많이 꺼부정해야 되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걷기 운동 하시면 오히려 허리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걷기 운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걸을 때 이제 발 뒤꿈치부터 앞으로 밀면서 걷는 거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배에 힘을 주면서 걷는 겁니다. 배에 힘을 줘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걷는 과정에서 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약간 줘서 허리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약간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걷는 과정에서 허리 주변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려면 배에 살짝 힘을 줘야지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힘을 살짝 주고 걷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러면 배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누가 뭐 배를 가격하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권투 선수가 배에 힘주는 그런 배에 힘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머슬 가드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에서 그냥 배 주변에 살짝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옆구리를 만져봤을 때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든다. 옆구리를 만졌을 때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들게 살짝 배에 힘을 주는 게 올바르게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에 살짝 힘을 주고 걷기 운동을 하셔야지 허리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간과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이마다 다르고 환자분의 허리라든지 무릎 관절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은 1시간을 걸으라고 많이 추천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두박근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드는데 일괄적으로 아령을 30kg 들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 상태에 따라서 뭐 나이가 많거나 근육량이 적으면 아령을 1kg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고 건강하고 근육량이 많다면은 아령을 10kg 들으라고 권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일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든지 협착증이 있고 그런 환자분들은 저는 30분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 30분씩 나눠서 걸으라고 하시고요. 뭐 건강하시고 젊은 환자분이라면은 그냥 1시간 이상 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걷기는 효과를 높이는데 이 빠르게 걷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운동의 측면에서는 빠르게 걷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빠르게 걷는 게 오히려 허리라든지 무릎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천천히 걷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빠르게 걷는 게 맞다.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걷기 운동이 허리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보면은 이 걷기 운동하면은 허리 쪽에 아주 긍정적인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요. 이 충격이 허리 디스크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걷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러닝 같은 게 디스크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걷기 운동하게 되면 요추 주변에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가해지는 압력도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통증도 좀 감소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골반 정렬도 뭐 골반이 좀 틀어졌거나 허리가 좀 틀어졌던 경우에는 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정렬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은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발목의 관절 가동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걸으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통증이 억제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이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을 잘 했을 때 내 몸에 좋은 거고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우리의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스크가 급성으로 좀 찢어져서 내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이런 환자분들은 걷기 운동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니까 또 방송에서 보니까 걷는 게 허리에 좋다고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걷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손상돼 있던 디스크가 걷는 과정에서 더 심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많이 걷다가 내가 허리 아파서 헬스장에서 걷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성으로 통증이 심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무조건 안정을 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운동을 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으로 이거를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무조건 틀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다. 아니면은 한쪽 다리에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리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은 허리가 약간 틀어지는 상태에서 걷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걷는 과정에서 허리가 좀 더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걷는 운동이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 짚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지팡이를 짚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허리도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기 운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가 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요런 주의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걷기 운동에서 이제 잘못된 상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 해 주셨던 건데요. "빠르게 걸어야 된다. 걷기 운동은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 유산소 운동의 측면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빠르게 걷는 게 당연히 유산소 운동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 디스크가 많이 진행했다. 아니면 허리에 협착증이 많이 진행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빠르게 걷는 게 허리에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이미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했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좀 많이 진행했고 그다음에 협착증도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빠르게 걷는 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걷게 되면은 요추 신전, 허리를 펴는 게 과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협착증이라든지 후관절 증후군이 더 나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걷는 과정에서 골반이나 척추에 이제 계속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디스크라든지 후관절에 계속 충격이 누적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께서 허리만 안 좋은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고관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무릎도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고관절이나 무릎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좀 빠르게 걷다 보면은 오히려 허리에 과부하가 불려서 허리가 더 아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걷다가 심하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 고관절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빠르게 걷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새로운 걷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몇 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나브로님께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걷기가 더 아프네요. 허리 디스크에 걷기 운동은 좋다 해서 2시간 정도 걷습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그때부터 허리가 땡깁니다. 그래도 참으면서 걷기 하고요. 2시간 정도 걸으면 그땐 더 이상 못 걷겠더군요. 걷기가 더 아픈 경우는 뭘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걷기가 허리에 좋은 건 맞는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이 무조건 1시간을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걷기 운동 시간도 일률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팔에 근육이 없는 사람에게
이거를 100kg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팔이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질문해 주신 시라브로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시간은 너무 환자분의 허리에 너무 힘든 가혹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운동을 하는데 100kg를 들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허리 디스크가 좀 많이 진행하신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걷지 마시고요. 한 30분 정도만 걷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프면은 허리가 더 땡기고, 그다음에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얘기고, 우리 몸에서 더 이상 걷지 말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무시하고 참고 더 걸으면은 허리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30분 정도만, 30분 내로만 걷고, 내가 좀 더 많이 걷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 30분씩 나눠서 걷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조금 너르게 걷는 그런 운동 방법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있게 되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골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바퀴의 타이어랑 똑같습니다. 이 타이어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연골이 다 정상인 것처럼 새 타이어는 홈도 깊고 그다음에 이 경계도 되게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많이 달게 되면은 타이어가 조금씩 닳게 되죠. 우리의 그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결국 노화의 태양성 변화 때문에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마르게 닳아 있는 상태가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무리한 걷기는 이 관절을 더 빨리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많이 닳아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서울과 부산을 왕복한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이어가 고속도로 위에서 터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걷기가 좋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그다음에 가끔 무릎에 물이 찬다, 그런 환자분들은 걷기는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걸으면은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독이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이 안 좋은 경우. 근데 연골이 무릎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관절도 있고 그다음에 발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고관절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관절염이 뭐 초기 관절염 정도 괜찮고,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시면은 걷기 운동 하셔도 되는데, 내가 가끔 물도 차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좀 진행해서 연골 주사도 맞는다 이런 분이라면은 걷기 운동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바로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중 부하가 안 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체중 감량. 무릎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체중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일단 살을 빼셔야 됩니다. 살만 빼셔도 무릎의 관절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살을 얼만큼 빼야 되냐? 최소한 본인 몸무게의 10% 이상을 빼면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60kg 나간다 그러면은 10%니까 6kg 빼면은 무릎 관절통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한 걷기 운동 당연히 안 좋습니다. 무리한 걷기 운동은 정형외과의 의사 입장에 봐서는 당연히 척추랑 그다음 무릎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걷기 운동은 좋지 않고, 본인 몸에 맞는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내가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하루에 2시간씩 걸으면은 허리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척추에 미치는 영향, 디스크에 압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시라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시간 이상 걸으면 허리가 더 아픈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무리하게 걷게 되면은 허리 주변의 근육이 피로해지고요.
허리 주변에 근육이 필요해지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결국 허리 디스크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척추 질환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더 아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걷게 되면은 관절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된다. 그래서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걷게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체중 부하가 안 걸리는 운동, 뭐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발이랑 족부에도 이게 많이 무리하게 걷게 되면 충격이 발 쪽에도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저 근막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걷기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 몸에 맞는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걷기 운동 방식인데요. 제가 이 병원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동영상 재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완전 새로운 걷기 운동 방식이란 어떤 거냐면은 걷는 건 똑같이 걷는데요. 팔을 편하게 이제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걷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펴려고 노력하면서 걷게 되면은 이렇게 발 뒤꿈치가 닿게 되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면서 발 쪽에 앞끝이 땅에 닿게 되고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한번 밖에 나가서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리 쪽에 있는 허벅지라든지 그다음에 아래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전부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과정에서 하체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안 구부리고 걸으려면은 당연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하체 근력 운동 강화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걷게 되면은 허벅지라든지 장단지 근육, 그다음에 정강이 앞쪽의 근육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걷는 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건강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걷는 방법을 연습해 보면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도 되고 허리에도 무리 안 가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열심히 찍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무릎을 고정하고 무릎 고정 걷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무릎 고정 걷기 운동을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고정하게 걷게 되면은 하체에 있는 근육이 이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걷는 동안 근력 강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고정하고 걸으려면은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심하신 분들, 허리에 특히 협착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허리에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걷는 거는 협착증 환자분들의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그런 방사통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걷는 거는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내가 평소에 허리 통증도 별로 없고 무릎 관절염도 심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하고 왔던 그런 빠른 걷기, 조금 약간 숨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거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무릎을 고정하고 걷는 그 운동 두 가지를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리에 퇴행성 질환이 좀 심하다, 협착증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고정하고 천천히 걷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또 발목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 그래서 한 번씩 무릎에 물이 차서 물도 빼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도 맞고 있다.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 자체가 무릎 연골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자제하시고요. 걷기 운동 대신에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이런 운동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을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디오 님께서 "빠른 속도로 2에서 3km 걷고 나면 허벅지 앞쪽 감각이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아마 허벅지 앞쪽에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는 허리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너무 무리하게 걷게 되면은 허리 쪽 디스크 쪽에 조금 더 튀어나오면서 아마 신경을 자극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기 카디오 님께서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걸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걷는 시간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이 근육 상태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허리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를 걸어라. 그다음에 얼마를 빠르게 걸어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본인이 운동을 해 보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걸었는데 다리가 더 저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무조건 중단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5 월에 푸른 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40대 여자분이신데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도 오래 살살 걷는 건 괜찮나요? 아니면 조금만 걷는 게 좋을까요? 뭐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하지 정맥류란 것은 정맥의 순환이 잘 닿지 않아서 정맥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걷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경우는 굳이 천천히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허리 통증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무릎의 관절염도 심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빠른 걷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무릎을 최대한 고정하면서 무릎 고정 걷기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재 성대님께서 "걷기 운동만으로 근육이 붙거나 유지되는지요? 점차 강도를 높여서 걸으면 근육이 붙으려나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요. 예 많은 이제 일반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걷기 운동이 근력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래 걸으면 다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내가 많이 걷게 되면 다리가 아프니까 '당연히 다리 쪽에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걷기 운동은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걷기 운동은 다리 쪽의 근력 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에 근육을 붙이려면은 뭐 스쿼트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장 가서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럴 시간이 없고 내가 걸으면서 하체 근력 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무릎을 최대한 고정하고 걷는 방법을 해 보시면은 하체 쪽의 근력 강화 운동에 이전에 했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준원 님께서 네 척추 측만이 있는 경우에도 걷기 운동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리한 걷기 운동하면은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만증도 이게 선천적 측만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춘기 때 생기는 측만증이 있고 아니면 퇴행성으로 측만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퇴행성 측만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퇴행성 측만증 있는 경우는 이 전만이라든지 그 각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만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걷기 운동하면서 오히려 허리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측만증이 있더라도 일단 걷기 운동을 30분 정도 했는데 허리 통증이 더 유발되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측만이라는 것도 워낙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측만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측만증이 있더라도 걷기 운동을 하시되 내가 걷기 운동 내 통증이 더 심하다 그러면은 '내 허리에 무리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둠님께서 "맨발 걷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맨발 걷기. 일단은 저는 맨발 걷기를 하진 않는데요. 근데 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발 걷기 아마 뭐 발바닥에 자극이 되고 그래서 발바닥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하질 않고요. 근데 맨발 걷기 하면은 아마 뭐 실제로 이 우리 인체에 뭐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정신적인 이 우리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뭐 맨발 걷기 하게 되면은 아마 '정신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 더 좋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정신적인 그러면 심리적인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베로나 님께서 "걷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 엄지발가락이 아프고 심지어 멍이 드는데 걷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네. 제가 그 강의 내용 중에 이 과도한 걷기가 발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가 몇 개 들었는데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걷게 되면은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좀 좋은 걸 신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빠르게 걷는 거 아니면 러닝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신발은 당연히 충격 완화가 되는 좀 좋은 걸 신으셔야 되고요. 충격 완화가 안 되는 신발을 신고 많이 걷게 되면 그 충격이 온전히 다 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족저근막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과정에서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 대부분 일이 엄지발가락이 합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걷다 보면은 관절염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더 아플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마 신발을 너무 불편한 거를 신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걷기 운동했는데 뭔가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게 뭐 고관절이든 아니면 무릎이든 그다음에 허리든 아니면 발 쪽이든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 내 몸에 걷는 과정에서 내 몸에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황 함 황승권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 대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 걷기 운동 괜찮은지요?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내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걷기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걷기 운동은 심장도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폐도 튼튼해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성인병도 예방되고 그래서 내과적인 측면에서는 걷기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은 무조건 걸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걷기라는 게 너무 무리하게 됐을 때 척추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허리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무릎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발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께서 이 방송에서 "걷기 운동을 무조건 하세요."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전부 다 내과 선생님들이고요. 그다음에 "걷기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0 대에 당뇨가 있는 경우는 걷기 운동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는 걷기 운동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내과적인 측면에서는 걷기 운동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측면에서 내가 허리가 많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시면은 걷기 운동이 오히려
허리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0분 내로만 걸어 보시고 통증이 없다면은 걷는 운동은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쿠로 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 무릎 보호대 착용 후 저녁에 1 시간 걷는데요. 앞으로 걷기 운동은 이렇게 걷는 게 맞을까요? 무릎 주변 근육이 소실될까 봐 걱정이에요.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면은 걷기 운동을 추천할 만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걷는 운동해서 다리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걷지는 마시고요. 한 30분 내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0분 내 정도만 걷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무릎 고정하고 걷는 운동도 한번 해 보시면 다리 근력 운동 강화에는 무릎을 고정하고 걷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음 안녕하세요. 초코딸기님 안녕하세요. 20대 여자분이라고 하시고요. 2-30 분만 걸어도 발바닥에 통증이 와서 1 시간 이상 걸어 다니는 거는 꿈도 못 꿔요. 뭔가 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발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우리 흔히 말하는 평발이라든지 아니면 무지 외반증이라든지 이런 발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대 여자 환자분께서 20대 분인데 30 분만 걸어도 발바닥 통증이 와서 1 시간 이상 못 걷는다. 이건 쪼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정형외과 방문하셔 갖고 내가 평발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족저 건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수영장에서 걷기로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레그 익스텐션과 비교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근력 운동을 이제 근력을 키우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스트레칭을 해서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오늘 제가 무릎을 고정해서 걷게 되면은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걷는 과정에서 스트레칭이 되고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항성 운동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당연히 저항성 운동을 해서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게 근육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빌더라든지 보디빌더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걷기를 하게 되면요.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은 하중이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체중이 만약에 60 킬로라 나가면은 그냥 평지에서 걸으면 60 킬로 체중을 이용해서 다리 근육이 60 킬로의 하중이 가지만 수영장에서 걷게 되면은 그 부력 때문에 더 적은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영장에서 걷는 거는 근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요렇게 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헬스장 가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레그란 게 다리고 그다음에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요렇게 무릎을 펴는 요렇게 운동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은 저항성 운동입니다. 당연히 허벅지,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 이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무릎이 평소에 안 좋은 분들에게 정형외과 의사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서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 드렸는데요. 어 뭐 찾아보시면 레그 익스텐션 아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레그 익스텐션은 좋은 운동이니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때문에. 네.
자, 후드 라이언님께서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헬스장에 있는 공중에서 발판 밟고 계단 오르기 운동인 스테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족저근막염이 있다는 것은 발바닥 쪽에 근막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발바닥 쪽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아치를 만들어주는 족저근막이란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실은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족저근막이 닳게 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찢어지면서 결국 족저근막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걷기 운동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족저근막이 계속 하중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내가 족저근막이 노화가 되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하중을 걸게 되면은 당연히 족저근막이 더 많이 찢어지겠죠.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럼 당연히 더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족저근막이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계단 밟고 오르는 운동도 당연히 하중이 걸리는 내 체중이 걸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족저근막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운동 같지는 않고요. 족저근막 굳이 내가 하지 운동을 꼭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내 체중이 걸리지 않는 내가 근력 강화 운동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헬스장 가셔 갖고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뭐 레그 플렉션 그다음에 다리 모으는 이런 이제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에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근력 운동보다는 사실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을 충분히 늘어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크레용 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걷거나 많이 걷거나 달릴 때 정강이가 아파요. 욱신거리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건 정강이에 알이 생겨요. 뭔가 동그란 게 튀어나옴. 이게 뭘까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요즘 러닝 좀 붐이 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걷기 운동의 유행이 불었고 요즘은 러닝에 대한 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정강이 쪽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뭐 이게 신 스프린터라고 하게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끔은 스트레스 골절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정강이 뼈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러닝하면서 생기는 충격이 이 앞쪽에 있는 정강이병에 누적이 되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골절을 저희가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강이가 내가 러닝을 많이 하는데 정강이가 계속 아프다 그러시면은 꼭 정형외과 진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촬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해서도 뭔가 안 보인다 그럼 나중에 MRI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강이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든지 아니면 정강이 주변에 근육의 근막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게 약간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닝을 많이 하신다 정강이 아프다 그러면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종 유님께서 걷기 운동하면 엉덩이 속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걷기 말고 느리게 뛰기로 바꿔서 하면 도움이 될지요? 아침이 되면 괜찮아지고 저녁이 되면 다시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 쪽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또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엉덩이 속근육 아마 엉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다시 당긴다는 거 봐서는 아마 허리 쪽에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환자분께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엉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당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허리 쪽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허리에서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때문에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엉치 속근육이 아픕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장단지 뒤쪽 그다음에 아킬레스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종 유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방사통일, 허리에서 내려오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 쪽을 먼저 검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운동을 했는데 뭔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허리 쪽에 내가 걷기 운동했는데 엉치가 더 아프고 장단지 뒤쪽이 더 땡긴다. 그러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고 있는 거고 디스크가 조금 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허리 쪽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워 님께서 자, 원장님은 실외 걷기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실내 러닝머신 걷기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실외는 땅도 불규칙적이라 평평한 실내가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자, 어쨌든 일단은 러닝머신에서 걷는 거는 조금 운동이 조금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러닝머신에서 걷는 거는 내가 좀 수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운동이란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근육을 쓰고 그다음에 내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운동을 해야 실제로 그게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능동적으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러닝머신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내 몸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동적으로 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머신 걷기보다는 당연히 러닝머신 밖에서 걷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밖에서 걷는 게 사실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밖에 평지가 당연히 뭐 집도 평지겠지만은 집에서 걷는 경우는 사실은 뭐 집이 아주 넓지 않은 이상 사실은 길게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야외에서 평지를 찾으셔 갖고 사실은 뭐 이 지자체가 걷기 운동하기에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길도 잘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 걷기 운동하시는 거를 평평한 길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현용희 님께서 네 "레그 익스텐션은 허리가 약한 사람한테 안 좋은 운동이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사실은 운동할 때 뭐 허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허리에 크게 무리가 가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하중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반동을 막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하중을 쓰게 되면 당연히 운동할 때 반동을 쓰게 되면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허리는 항상 전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내가 한 20회 정도 할 수 있는 한 번 할 때 20회를 할 수 있는 그 무게로 하셔야지 내 몸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레그익스는 괜찮고 일단은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은 가장 안 좋은 운동은 바로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도 진료 볼 때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다친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허리에 가장 안 좋다.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데드리프트 하면 안 된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걷기 방법, 무릎을 고정하고 걷는 운동 한번 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